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4조 원을 투자해 우주 공간을 활용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든돔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슷하지만 우주를 기반으로 한 요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현존 최고의 방공 시스템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언돔과 미국의 골든돔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일단 아이언돔에 비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된 차원이 다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안에 1,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50조 원을 들여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We will truly be completing the job that President Reagan started 40 years ago, forever ending the missile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and the success rate is very close to 100%, which is incredible when you think of it. You're shooting bullets out of the air. 네, 골든돔은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핵 미사일 방어망인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반면 미국의 골든돔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를 아우르며 극초음속, 순항, 탄도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핵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어망으로 아이언돔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고요. 핵심은 육해공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신형 미사일들을 우주를 떠다니는 인공위성 탑재 인공지능 센서들이 추적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위성의 레이저 등 무장을 해서 우주에서도 비행 중인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는 구상인데 골든돔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정용 또 무장용 위성을 합산해서 1,000기 넘게 전력화해야 한다는 게 미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골든돔 가동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0여 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도 위성으로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른바 스타워즈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예산과 기술력 등의 문제로 폐기된 바 있었고요. 당시 공상으로 치부됐던 프로젝트가 40년이 흘러 전 세계 1위 군사강국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로 한 건데 글로벌 방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 골든돔을 구축하려면 적외도 위성이나 우주 관련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당장 제가 이제 스페이스X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수주를 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네. 실제로 스페이스X, 팔란티어 같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방산 기업들이 미 국방부와 골든돔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으로 지난달에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스페이스X와의 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X에 돈을 지불하고 구독을 하는 형식을 요구하자 현재 협상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든돔은 단순한 방산이 아니라 우주와 AI 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민간 기술의 군사화가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실리콘밸리의 기술은 러시아조차 복제가 불가한 세계 최고의 슈퍼 테크놀로지다라며 신흥 방산 기업들에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에 기존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등이 골든돔의 적용 기술을 상용화했다며 수주 전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결국 남는 일감을 나눠 가질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어젯밤 이제 트럼프가 이 골든돔을 울리자 오늘 우리나라의 우주 방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군사적 동맹이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미국이 차세대 이 방공망 구축을 하는데 다른 나라 장비나 기업 참여하게 하겠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발표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네. 일단 우주와 방산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화 에어로의 자회사로 우리 군의 위성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 시스템, 세트레가이와 AP 위성 등의 주가가 뛰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조선에 이어 우주에서도 손을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글로벌 대공망 시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네. LIG 넥스원의 한국판 사드인 천공 시리즈,
한화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위성 등을 만들었는데요. 미국 무기보다 뛰어난 가성비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견제품이 됐습니다. 다만 골든돔은 기술 역량만 입증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 이 아키텍처 구조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또 연계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은 골든돔에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연동하려고 하는 등 우리나라 무기보다 자국 무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을 하면서 대선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스테이블 코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 통화의 가치를 연동해서 가격을 고정한 디지털 자산, 즉 가상 자산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테더와 USD 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해외 송금, 무역 결제 등 실물 경제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무려 34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선 공약으로 등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후보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보조를 맞춰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50억 원 이상 준비금 요건이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비롯해서 준비금 기준, 인가 절차 등을 담고 있어서 국내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플랫폼에 기반해서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 원화 기반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K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자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한국 원화의 경쟁력을 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도 외화 중심 구조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만큼의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기 때문인데요. IMF도 이런 흐름을 통화 대체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로 꼽은 바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대체하게 되면 통화 주권이 침해되고 통화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보는 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걱정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통화량이 늘고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또 위기 상황에선 준비자산 대량 투매로 인해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22년 테라 루나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조적 신뢰 문제도 커졌는데요. 테라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알고리즘 기반이었지만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준비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제도화를 하더라도 발행사의 이 신뢰성, 유동성 규제, 감시 체계 같은 안전 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논의가 한창인데 벌써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규제할지를 두고 논쟁이 생기고 있죠.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하면서 주도권을 금융위가 가지도록 초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서 착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의 기능을 갖춘 만큼 통화 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독 주체가 누구인지, 인가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놓고 당국 간 이 미묘한 기싸움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함께 들어오며 2620선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미 정부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하자 우리의 핵심 전략 카드로 꼽히는 조선주도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장 반도체주의 흐름이 기대를 모았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5에 마련된 SK 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해서 이렇게 전시 제품에 애정을 담아 사인을 남기고 HBM4를 잘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이 발언이 HBM4가 엔비디아에 무난히 납품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증권가에선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투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HBM에서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뚜렷한 데다 HBM4 시장 진입이 가장 빠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4분기부터 HBM4에서 첫 매출이 나오는 등 시장 선점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업황 부진 속 호실적을 기록한 게임주들 신작 출시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마블인데요. 올해 첫 번째로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의 효과가 더해지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43%나 폭증했던 넷마블. RF 온라인의 인기가 이어지는 한편 지난 15일에 출시했던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의 게임 중 2개가 올해 넷마블의 신작들인 겁니다. 오늘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까지 글로벌에 내놓으며 신작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넷마블. 시장에선 이렇게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눈높이 또한 올려잡고 있습니다. 신작 공습과 더불어 기존 흥행작들의 지역 확장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시프트업의 승리에 이어진 니케가 내일 중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 니케의 중국 하루 평균 매출액이 8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시프트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 160% 급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대미 수출이 14%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중 수출도 7% 감소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 폭탄 영향권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5월 수출도 마이너스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10일까지의 수출이 23.8%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데 비하면 격차는 다소 줄었는데요. 하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으로 따져보면 이달 초보다 감소폭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통상 월말로 갈수록 수출액이 늘긴 하지만 지금의 낙폭이라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 방미 중인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미가 마련할 줄라이 패키지 협상 내용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는 유예했지만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이 품목 관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세가 매겨진 이 철강과 자동차, 이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줄었죠. 그렇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철강 제품은 12.1%, 자동차 부품은 10.7%, 승용차는 6.3% 수출이 줄었는데요. 품목별 관세 시행 직후 체결된 계약 물량이 5월 이후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주요 수출품 가운데 실적이 증가한 건 반도체와 선박뿐이었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작년 이맘때보다 3.8%포인트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거죠. 또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 휴전 모드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도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미 수출 감소폭은 14.6%로 전달 6.8%에 비해 크게 확대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고요. 미국과 함께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7.2%나 빠졌습니다. 이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그나마 이제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인데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부도 대응에 나섰죠? 네,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죠. 이번엔 이 추경에다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을 더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까지 촘촘히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이달 말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부터 본격 집행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 정책 자금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업계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도 준비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구체화할 경우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수소, 환원 제철 등 고부가, 저탄소 기술 개발 중심의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소식입니다.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의 주력 산업인 물류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을 찾아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TV 토론 후 불거진 이른바 호텔 경제론 공세에 맞서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돈이 쓸려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언제 돈을 쓸 겁니까 대체? 자신을 인천 사람으로 소개한 이 후보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보고 이곳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주력 바이오 기업들이 집중된 송도에는 신규 공장 설립과 전력 확보를 지원하고 영종도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의 메카로, 시흥은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키워내겠다는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AI G3 구상은 사실상 AI와 반도체 공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맡은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3년 내에 국산 언어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산 AI 칩이 세계적인 언어 모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관 공동 출자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스타트업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현 계획인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고 대통령 직속에 K 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AI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 정부가 결합한 민관 컨소시엄이 국산 언어 모델을 내놓는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고양시와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흥미로운 소식이 양당 후보가 동시에 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물 대체시험 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동물 실험을 인체세포와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부 대체한다는 공약도 등장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동물병원의 비용 공개 의무화, 보험 상품 다양화 등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이른바 펫코노미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도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이 하나의 유권자층으로 부상하며 정치권도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탈세계화 움직임 속에 투자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50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리면서 이 대체 자산의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국내 연기금들은 글로벌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 등 대체 자산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합니다. 조달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하는 주거시설과 데이터 센터를 주목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저장시설,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으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영역은 유망한 투자처로 꼽힙니다. 사모투자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분투자 중심의 전략에서 작년 말 기준 약 4조 원 규모로 11건의 신규 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출형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컨더리 분야에서의 운용 규모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금액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고 이 중 사모투자가 20조 원 넘게 늘어나는 등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선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자산에 투자해 관세와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 point being the 60-40 model isn't working and it won't work. The right mix reduces volatility, avoids concentration risk, and it of course improves risk-adjusted performance. Strategies are, in our belief, alternatives, differentiated experienced managers, downside protection on structuring these products, uncorrelated performance, and domestic asset sectors. 특히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이 늘어나는 내수 기업을 발굴하고 노동력 의존도가 낮은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 인플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격 결정 기업을 눈여겨보고 장기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현지 수익원이 있는 기업과 B2B 세스, 관리형 IT 서비스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위기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유망한 대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